종목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주를 보면서 유망 종목 세트할 텐데 먼저 강기성 대표님은 강기성의 핵심 종목 9개 종목의 시장의 핵심 주도주의 흐름을 쫙 정리해 주실 거고 곽영훈 부장님은 키워드를 통해서 투자 유망주를 잡아라. 그렇지. 키워드 5가지를 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강기성 대표부터 핵심 종목 9개 종목 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중적인 종목이면서 동시에 뭐 시장에서 항상 그 방향성의 키를 쥐고 있는 뭐 삼성전자부터 먼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상당히 반전시키는데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절대적으로 다음 주 지수의 흐름을 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주초에 이제 반등 이후에 조정을 좀 보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좀 약간 밀렸는데 그 되돌림으로 좀 나온 부분이 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볼 거고요. 예, 재밌는 얘기가 잊어버리긴 하나만. 박 부장님이 좀 챙기세요 그랬더니 올라가야 챙기죠. 너무 참 맞는 얘기고 그쵸. 그래서 잠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항상 이제 중요한 것이 작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고점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다는 점인데 이제 작년에 올해 작년 아니? 올해잖아. 올해 올라왔고 작년 연말에 이제 작년 고점인데 81,300원이죠. 81,300원 가격대를 한번 재차 확인을 좀 해줬습니다. 이게 이번 주 초에 확인해주고 월요일, 화요일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상당히 좀 리바운딩을 한 부분이 좀 있었죠. 리바운딩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좀 밀려주는 흐름인데 지금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충분히 또 반전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차 이제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 자체가 모습 자체가 정말 좀 상당히 오히려 더 앞으로 이제 흐름에 좀 더 견조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점이 한 84,000원. 예, 고점이 84,000원인데 뭐 크게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 있는 좀 흐름을 좀 안에서 좀 보여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주초에 월요일, 화요일 날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터치를 하고 좀 밀려준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85,000 이게 알고리즘상에 85,600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으로 자꾸 이제 설정이 돼서 나오는데 85,600원을 돌파를 계속 못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은 재차 이 돌파를 해줄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85,600원과 작년의 고점이 81,300원의 그 레인지 박스권 안에 있다. 가격 자체가. 근데 요거를 계속 돌파해줄 흐름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초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차로 정고점까지 일단 돌파 여부를 좀 제가 좀 확인해 나갈 테고 그러려면 우선은 월요일 날 이제 가격대 85,600원 돌파 여부를 좀 흐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돌파가 되면은 정고점 테스트는 거의 좀 저는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를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을 견인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85,600원 돌파 여부를 월요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기업 가치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아셔가지고 새삼 언급은 안 하고 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SK 하이닉스.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에서 1초 동안 얘기하는 방송사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주초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보다는 흐름이 더 좋네요. 예. 정고점도 돌파를 해주고 상당히 가격적인 탄력을 보여주다가 이제 특히 오늘 좀 가격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거 좀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하이닉스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을 보고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네. 방송 사고네요. 네. 하이닉스. 글쎄요. 죄송합니다. 네. 어쩐지 차트가 좀 너무 제가 잘 좀 가, 좋을까? 지금 눈이 지금 막 이렇게 좀 약간 흐릿하면서 막 그래서 벌써 이건 예. 이노베이션인데 딱 찍어냈잖아요. 그렇죠. 벌써.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는 올해 이제 연초 들어오면서 14만 원대 이제 최고점을 한번 좀 찍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약간 밀리는 흐름으로 좀 오다가 그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모습 자체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월요일 날에 이제 저점을 터치를 해주고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쪽에서 이제 전기전자 쪽 섹터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이 이제 상승 기조를 이끌면서 화요일 이후에는 좀 지금 좀 밀리는 흐름인데 역시나 그 상승 기조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지금 살아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의 그 오늘의 저점도 좀 사실 의미가 있는 가격이 있었는데 124,500원. 12만 원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그 고점 라인대가 제가 항상 그 상승 기조에서는 고점 돌파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12만 1,000원 라인대 이제 작년 그 가격대를 역시나 한번 이제 그 월요일날 지지를 해주고 지금은 그 12만 5천원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그 이 부분은 이제 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의미가 있었다. 12만 5천원 좀 지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주초에 역시나 저는 이 일봉 차트에서도 20일 이동 평균선 지금 가격이 뭐 한 12만 한 9천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돌파하고 다음 주에는 저는 이제 13만 9천원 라인대 이 정고점 근처죠. 거기까지도 충분히 좀 주 3일 정도 봤을 때는 고점 돌파 여부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 그 제가 언급한 종합주가 지수가 3,030에서 3,040에서 50 라인대까지 재차 한번 살짝 밀리는 분위기라면 12만 원 라인대까지도 좀 잠깐은 좀 밀릴 수 있지만 12만 원 라인대까지 잠깐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기조 자체가 죽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라인대에서 재차로 좀 반등 모습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그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못 넘어갑니다. 네. 안 됩니까? 강기성의 핵심 종목 9, 9개 종목들 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좀 쉬었다 가려고요. 네. 좀. 공시 떴네요 뉴스가 아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분을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넘긴다는 거.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했네요. 네, 그래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모르는 얘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MOU 했고요. 근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좀 해결해야 될 채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걸린 게 중국하고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하고요. 네, 두산인프라코어하고 차 타보면 보이십시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분이 만약에 두산인프라코어 공시 내용을 잘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두산인프라코어에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기업의 스토리들을 쫙 알고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공시하는데 이거 뭐야? 주식 매각해?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전부터 뭐 현대중공업 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주가는 이제 달리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도 보면 기대감으로 예전에 한번 좀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쫙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던 거고. 맞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옆으로 좀 인프라코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인프라코어는 원래 피인수회사가 더 오르긴 하잖아요. 그죠?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현대건설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기계하고 같이 인프라코어를 묶으면 상당히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도 또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이 있길래요. 잠깐 봤고요. 네. 자, 강기성의 핵심 종목 9. 핵심 9. 그러니까 그 핵심 종목 가보.
예, 가보죠. 중요합니다. 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봤고요. 다음은 아까 현대차 그룹 본다고요? 예, 현대차 그룹에서 오늘은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 두 현대차, 종목만, 예, 심플하게 두 종목만. 네. 워낙 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화두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개인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좀 뭐 수십만 원대 이런 종목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좀 트렌드가 좀 많이 이제 저가 종목이 아닌 이런 가격대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좀 선호한 측면이 있다. 예,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격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저는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좀 지금 안정적으로 좀 잘 어떤 흐름을 좀 그 만들고 있다. 예, 견조해 보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가격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그 정고점을 뭐 1월 11일 날 물론 이제 그 대형주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도 그렇듯이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28만 9천 원 라인 때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함께 어차피 지수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고 저는 이제 3,300대 중반을 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28만 9천 원도 충분히 뭐 돌파가 가능하다. 또 돌파를 해야지만이 그 지수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초에도 뭐 지난주에 뭐 20일 이동평균선도 깨고 그랬지만은 월화수 뭐 어저께까지도 뭐 견조하게 뭐 엄청나게 상승 탄력이 큰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좀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조는 지켜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좀 뭐 아주 뭐 레인지가 좀 박스권이 아주 작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 최근에 25만 원대에서 24만 원대 이제 그 3일 동안 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데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충분히 탈출을 할 부분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는 저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3천 원 아래 이거 좀 중요한데요. 24만 3천 원 정도 요 가격대가 충분히 뭐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요 가격대가 뭐 훼손하는 게 좋진 않죠. 이제 훼손되는 게 좋진 않지만 이게 지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보면은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정고점 근처인 28만 8천 원, 9천 원대 이 정고점 테스트가 저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예, 정고점. 기분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분히 현대차 가능하다. 봤고요. 현대차보다도 더 소위 핫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핫한 종목이 바로 예. 기아차죠. 그렇죠. 기아차 보겠습니다. 예. 기아차가 이게 그 현대차하고 차트가 사실 가격 흐름이 좀 다릅니다. 이게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뭐 정고점을 벌써 그 이틀 전에 벌써 정고점을 벌써 뚫어줬었고 장중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뚫지 못했지만 또 어저께도 또 재차로 또 도전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는 정고점을 거의 이제 온 거죠. 10만 원대를 돌파를 했으니까 기아차가 이제 10만 원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1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 예. 그래서 상승 추세가 너무 좀 강하고 그다음에 탄력 있게 움직이고 적절한 어떤 그 박자와 호흡을 하면서 가격 자체가 좀 움직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저는 지금 상승 기조 충분히 지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 11만 원대 정도를 좀 도전해 볼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래서 한 11만 1천 원대 정도까지 채널이 좀 열려 있고 거기까지 열어놓고 뭐 그래 봐야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좀 가격적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11만 1천 원대에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좀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좀 그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아차까지. 지난 금요일 날 밀릴 때도 예. 기아차 사실 실적 좋다. 예, 사실 자리를 바꿔서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기아차도 그죠? 근데 오늘 10만 원 넘었습니다. 예, 10만 LG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LG전자도 오늘 얼마인가? LG전자가 좀 밀렸는데 지난번 19만 3천 원에서 지금 16만 원, 16만 원 선까지 밀렸는데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앞자리를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부장님, 그죠?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앞자리를 그러니까 일자에서 이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좋은 기업들, 수익 내는 기업들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많고요. 근데 만도는 10%래요. 그러셔갖고 제가 만도 많이 빠졌나? 빠진 것도 없구만. 뭐 만도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이틀간에 연봉 났는데 물론 오늘 3%니까 뭐 크긴 합니다만 전전날 뭐 몇 퍼센트 올라서 11% 올랐던 거에 비하면 그죠? 네. 아직 뭐
껌인데 뭐 그죠? 만도 좋죠, 그죠? 예. 조금 더 눌러줄 거예요. 만도나 만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음. 좀 쉬었다 가야지. 음. 그리고 최근에 수급 트렌드를 보면요, 네. 외국인 좀 팔아요. 음. 자동차 업종에서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이런 것들은 네. 외국인들이 비중을 조금 낮추고 있어서 음. 쉬었다 가는 구간이고, 그 지나면은 바로 들어가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강기성 대표님이 저 종목 9개를 얘기하는데 쭉 혼자만 쫙 얘기하시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서 얘기를 좀, 감사합니다. 예. MSG를. 예, 네. 네. ESG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그죠? ESG가 핫하니까 우리는 MSG를. 네. ESG 하면 LG전자죠. ESG가 LG 왜요?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그 ESG의 그 우리가 이제 블랙록인가요? 블랙락, 네. 블랙락인가? 네, 네. 예, 그 내용인가? 하여튼 맞아, ESG 뭐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리면서 네. 어제 말씀드렸을 때 LG전자 말씀드렸고 네. SK 말씀드렸고 SK 이노베이션 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LG전자가 또 대표적으로 이 ESG 관련해서 시장에서 그 비중적으로 이렇게 좀 이 부분이 크대요. 예,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 높게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LG전자는 쉽게 안 꺼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SG 아니고 ESG입니다. MSG가 좋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주현님, 네, 대상을 사시면 되고요. 대상이 MSG 옛날에 미원, 미풍, MSG. 네. 자, 중간에 우리는 네, MSG 조금씩 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다음은요, 강 대표님. 예, 2차 전지 쪽에 뭐 워낙 중요한 또 화두니까 네. 뭐 LG 화학부터 해서 뭐 한 세 종목 정도 일단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LG 화학이 뭐 워낙 좀 주가 탄력이 좋고 이번 주에 100만 원 넘었었죠. 예, 100만 원이 넘고 지금 102만 8천 원으로 오늘 종가로 좀 마감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증권사 쪽에서 제가 뭐 리포트 나오는 걸 좀 여러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뭐 시장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목표가 상향이 거의 뭐 한 130만 원대, 40만 원대 140도 예, 나와 그 정도 있어요. 좀 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100만 원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은 뭐 중요한 것이 거의 뭐 정고점을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뚫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위쪽으로 좀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고리즘상으로 가격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12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 좀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28만 원대 정도까지 충분히 또 도전 가능성이 있다. 요건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3,300대 이제 돌파한다는 거를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LG LG와 화학입니다.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가운데 그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오늘 좀 약간 아까 이노가 이노가 고생하신다고 예. 얘기하신 분이 SK 이노베이션 같은데 SK 이노베이션 오늘 꽤 많이 힘들었네요. 예, 오늘 그 2차 전지 그 세 종목 그 LG 화학하고 삼성 SDI는 그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플러스 흐름을 좀 보여줬고 무리가 없었는데 네. SK 이노베이션만 오늘 좀 마이너스권 흐름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장중에 좀 그러네요. 마이너스 4% 정도, 예, 30만 원대 초반, 30만 4천 원 좀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뭐 저는 전혀, 그러니까 그 SK 쪽에 이 이노베이션 여기에 어떤 그 자회사 쪽에 그 뉴스가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자회사 네. 쪽에. 그래서 뭐 자회사 쪽에 적자 전환한 거, 요 부분. SK 종합화학이 예, 자회사, 적자 적자 전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조금 좀 밀린 부분, 어떤 심리적인 측면이 좀 발동을 해서 좀 매물이 좀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싶은데 뺨을 한 대 때려줬군요. 예, 좀 뭐 안에 들여다 보면은 모습 자체가 또 좋고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밀려줬을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해야 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좀 그런 어떤 그 감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오늘 장중에 더 이게 밀었을 때 29만 원도 좀 살짝 깨졌을 때도 진짜 과감하게 한번 좀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고점을 이제 이틀 전에 32만 7천 원 정도, 32만 7천 원, 32만 7천 원 고점을 좀 터치를 해줬었고 오늘 그 제가 29만 원 정도에는 좀 단기적인 좀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알고리즘상에서는. 그래서 29만 원 정도의 단기 매수 좀 시그널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장중 저점이 예, 뭐 28만 9천 원. 예, 거의 29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시그널상에 알고리즘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오늘 조정 본 것 자체는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온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정고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충분히 저는 이제 그 32만 7,5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저는 이제 33만 한 7,000원 정도까지를 지금 충분히 좀 다음 주에 또 예상해 볼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에는 좀 가격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건 좀 알고리즘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37만 원대도 상당히 좀 가격 저항을 좀 많이 받을 걸로 좀 나와 있는데 37만 원. 예, 37만 원 라인. 네. 33만 7천 원입니다. 네네. 예. 숫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예.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이 말하는 거 좀 지금 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숫자도 안 놓치거든요. 잘못 예. 말씀하시면 바로 정정 들어가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33만 7천 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좀 좋은 기회였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를 좀 한번 좀 네. 넘어가서. 근데 뭐 이렇게 이노도 예. 이제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예. 끝나고 나니까 생각하지. 장중에 8% 밀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을 밀어버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회사의 적자 전환 소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기자 생활 오래 했는데요.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르고 떨어진 다음에 뭐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이제 뭐 계열사 적자 얘기도 있었고 또 뭐 LG하고 배터리 소송 이런 것도 지금 시간은 다가오고 뭐 총리까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올랐고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SK, LG화학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도 볼 거예요. SDI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요 가격적으로 요 73만 원대가 지지해주는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약간 좀 패닉적인 하락 흐름에서도 요 73만 원대가 좀 지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재차로 주 초에 이제 월요일에도 이제 다시 한번 그 73만 원대를 지지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고 지금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 삼성 SDI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이게 그 하나의 어떤 그 테마군으로 엮여 있고 같은 어떤 길을 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같이 가는 흐름인데 뭐 좀 전에 저희가 본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재료 어떤 회사 내부적인 어떤 요소로 인해서도 또 어떤 그 단기적인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SDI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굉장히 견조하고 강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가격 흐름을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게 몸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흐름 자체가 너무 견조하고 좋고 좋은 주식이다, 좋은 종목이다라고 뭐 기업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여튼 지금 중요한 게 이제 73만 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 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주 정말 긍정적인 흐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그 81만 6천 원을 이제 그 고점을 1월 26일 날 잡아주고 나서 이제 좀 밀린 흐름인데 다음 주 주초에 이후에 이제 81만 6천 원 전고점 돌파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90만 원대 초반까지가 이제 채널이 이제 확장 채널이 또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 전까지도 그러니까 설 이후까지도 꾸준하게 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만 원대 초반, 93만 원 정도까지 제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증권사 쪽 보고서하고 좀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보시면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은 걸 보는데 이게 갑자기 또 말씀을 또 아니 보고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니까 보고서는 더 좋게 본다는 거예요? 예, 이 보고서 상에서는 이제 가격 100만 원대, 뭐 컨센서스가 요즘 뭐 100만 원대, 105만 원까지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뭐 여러 증권사.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석해 봤을 때는 93만 원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겠다. 예. 그러면 배터리 3사를 봤는데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종목 가운데는 봤죠. 단기적으로 흐름이 제일 좋은 건 SDI다. SDI가
그러니까 오늘 그 저점에서 좀 만약에 그거를 아까 이노베이션을 좀 이렇게 좀 들어가신, 그러니까 좀 물량을 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진입을 하시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흐름적인 걸 봤을 때는 SDI가 그 세 종목에서는 저는 이제 최고로 좀 견조해 보이고 좋아 네. 보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뭐 오늘 SK 이노베이션 사실 뭐 급락하기 전까지는 최근의 흐름은 이노베이션이 갑이었죠, 그죠? 쫙 시장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좀 오늘 많이 흔들렸고요. 네. 그렇죠.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종목 봤고요. 예, 우리가 또 곽영훈 부장님이랑 MSG를 한번 쳐야죠. 근데 우리 주식 라이브 쇼는 실시간 방송 참여자가 지금 1,000명이 위에 강력한 그 저항선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1,000명을 언제 뚫고 갈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적 분석으로요? 글쎄요. 기술적 분석 참 좋죠. 좋은데, 글쎄요. 지금 뭐, 주가가 시장이 좋으면은 1,000명이 돌파가 되겠죠. 근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가. 방금 전에 우리 강 대표님 지금 배터리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좀 약해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약해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배터리 쪽은 아주 장기로 대응하시면은 수익을 남기실 수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 많이 대응하신다면은 딱 두 개 대응하셔야 돼요. 하나 LG화학, 하나는 SK 이노베이션. 딱 두 개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LG화학은 지난 과거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까?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가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투자로서 LG화학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소송거리도 좀 있고 이랬는데,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상장 이슈가 있죠. SKIEE 테크놀로지, 2차 전지 배터리, 과거에 이제 분사한 사업부인데, 그거를 상장을 합니다. 예. SKIET라고 합니다. 예. 이니셜로. 그게 상장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산업 트렌드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거리를 달고 있지 않으면은 주가가 핫하게 올라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빠지면 고맙고 반등의 일도 놓치지 말고 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곽영훈 부장님과 제가 또 MSG를 좀 뿌렸습니다. 중요한 건 MSG가 아니라 ESG입니다. ESG를 잡으셔야 되고, 네. 제가 뭐 좀 재밌소리로 우리 장중 실시간 1,000명을 이제 강력한 저지선이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지난번처럼 폭락을 해야 시청자가 폭발을 합니다. 버진유님 그러셨고, 네. 지수가 심하게 흔들려야 된다. 후보님.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예, 우리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주가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스칼렛님이 쫙 정리를 해줬습니다. 주가가 이 저항선을 뚫고 가려면 1,000명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 중요한 말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잠깐 아까 누가 얘기하셨더라. 베릴님이 해외 주식 이벤트로 한 개를 샀는데 한 개를 샀다는 게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식 한 주를 샀었다는 호가창에 3,000%가 보인다고. 예. 대박인데 뭐가 3,000% 말이 안 되는데 그지? 뭔 주식을 3,000%가 뭔 주식을 사셨길래 그러게요. 제발 알려달라 그러는데 뭔지도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알려줘요? 무슨 주식을 사셨길래 한번 올려봐요. 네, 이게 가격 제한폭이 없긴 하죠. 이제 미증시는 그렇지만 3,000%란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것 안 같고요. 되는 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뭔 종목인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리도 봅시다. 뭐가 3,000포인트라고 찍히나. 자. 우리는 갈 길 갑니다. 강기성의 핵심 종목 9, 둘, 넷, 여섯, 7개 했고요. 네, 두 종목은 뭐죠?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좀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두 종목까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네이버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꾸준하게 엄청나게 그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주가가 꾸역꾸역 좀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꾸역꾸역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나왔다. 예. 작년에 이제 역시나 이제 그 9월 달에 그 고점이었었던 그 가격대. 이 가격대가 이제 34만 7천 원 라인대인데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준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면서 또 숨고르기 하고 또 올라가고 이게 너무 좀 견조하고 너무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뭐 저는 우선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채널 자체는 우선 뭐 41만 원대 정도까지 41만 6천 원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알고리즘상으로 참고적으로 나온 거지만 증권사 쪽에서 이제 컨센서스도 가격이 좀 다양합니다. 뭐 40만 원대 초반 한 41만 원대부터 막 한 5만 원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저는 그 이제 가격적인 걸 좀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는 41만 원대 중반까지는 좀 충분히 좀 더 끌고 가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다. 41만. 예. 40만 6천 원. 예. 네. 예. 엄마 아빠 나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네, 네이버 같고 카카오는요. 네. 카카오도 근데 이게 지금 얼마 전부터 그 카카오가 원래는 이제 가격대를 먼저 치고 작년에 정고점은 카카오가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네이버가 좀 따라오는 형상이었거든요. 따라오는 형상이었는데 모습 자체가 지금은 두 종목 다 엄청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추세 자체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 작년에 고점 라인대가 역시나 중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고점 라인대가 보시면은 이제 42만 500원, 그러니까 42만 원대였는데 이 부분을 꾸준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고점을 47만 9천 원 라인대를 좀 한번 좀 터치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네이버하고 함께 거의 가격적인 흐름이 요즘은 좀 커플링돼서 큰 흐름에서는 기조적으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위쪽으로 충분히 또 채널이 열려 있고 요 종목은 제가 이제 그 위쪽으로 정고점 47만 9천 원이 충분히 뭐 다음 주에도 돌파 가능하면서 우선은 그 51만 7천 원 나이 때까지 좀 채널 열어놓고 좀 더 가져가 보자. 요런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좀 알고리즘상의 계산 좀 나와 있기 때문에 51만 7천 원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일단 홀딩 그 바이 홀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예. 네, 네이버, 카카오까지 예. 살펴봤습니다.